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279번부터 283번까지 빼먹고 풀었더라고. 그래서 279번부터 83번까지 다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아놓은 걸 한번 풀겠습니다. 일단 279번 먼저 볼게요. A랑 B가 질량이 같은 물체인데 그러면 질량을 우리가 미지수로 M 이렇게 넣읍시다. A, B가 벽을 향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한 후 벽면에 붙어서 정지했다. 둘 다 정지를 했네요. 그랬을 때 힘이 작용한 걸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 힘과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각각 SA, SB이고 SA가 S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말인즉슨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A가 더 크단 소리고 그만큼 A가 충격량을 더 받았다. 넓이가 충격량이니까요. 그리고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았다는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가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우리가 PA,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PB라고 했을 때 둘 다 운동량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정지하니까요. 그랬을 때 운동량이 변화하는 이걸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변해야 된다고? A가 더 많이 변해야 돼요. 운동량이. 그러려면은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B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래서 PA가 PB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 PA라는 건 A의 처음 운동량, 다시 말하면 A의 질량 곱하기 A의 처음 속도, 그 다음에 PB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처음 속도예요. 이랬을 때 어차피 둘이 질량은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질량 같아요. 그럼 운동량이 크단 소리는 속력이 크단 소리겠죠. 그래서 가에서 보면은 A가 B보다 운동량이 크다. 다시 말하면 속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틀렸죠? A가 더 큽니다.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죠? 충격량의 크기는 넓이니까.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임 나오면 무조건 F는 T분의 I. 이렇게 해서 A 같은 경우는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았어요. 넓이가 크니까. 충격량은 더 많이 받았는데 시간은 짧아요.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네. 그래서 이 값은 굉장히 크겠죠. A가 평균 힘이 큽니다. A가 B보다 크다. 맞죠? 답이 디귿이죠. 또는 이렇게 F는 T분의 I 말고 그냥 높이를 비교하면 바로 정성적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이 대충 이 정도, B는 평균이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280번. 같은 높이에 있는 동일한 공을 각각 시멘트 바닥과 모래판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는 튀어 올랐고요. 모래판에서는 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지를 했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힘 시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을 한번 봐봅시다. 직전에 이렇게 동일한 높이라고 봤을 때 직전의 속력이 둘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낙하했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서 배웠죠. 같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다시 같은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속력 변화가 똑같죠. 질량이 다르더라도. 근데 이제 동일한 공이니까 질량까지 같을 거고 힘도 똑같이 받을 거고 운동 상태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속력을 가지면서 똑같은 질량의 공이 내려옵니다. 그럼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mv라면 얘도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mv예요. 그럼 내가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고 플러스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네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충돌 후가 중요하죠. 충돌 후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어요.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다는 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게 됐고 마이너스 m 속도는 모르겠으니까 v'이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반대쪽으로 튀어오르지 않았죠. 정지를 했습니다. 정지했다는 소리는 운동량이 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플러스 MV에서 마이너스 몇으로 된 것과 플러스 MV에서 0이 된 것과 누가 변화량이 더 큽니까? A가 변화량이 더 크죠? 플러스에서 0 지나쳐서 마이너스까지 값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가 B의 운동량의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크단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가 크단 소리는 충격량이 크단 소리겠죠? 그래서 넓이가 커요. A에 해당하는 건 시멘트 바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모래판. 이렇게 1번 모래판에 공이 떨어진 경우는 B이다. 맞죠? 충돌하기 직전 공의 속력은 같다. 맞죠? 충돌할 때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이 모래판에서보다 크다. 맞죠? 넓이가 크니까. 4번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에서 모래판에서가 같다. 틀렸죠? 3번이랑 4번이랑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맞다면 얘는 틀려야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보다시피 시멘트 바닥에서가 모래판에서보다 큽니다. 5번 평균임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이 더 크다. 맞죠? 높이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I는 FT, 그러니까 F는 T분의 I에 집어넣어도 알 수 있겠죠. 281번은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걸 풀 때는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들을 다 적어놓고 접근하면은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을 한번 볼게요. 속도 EV로 운동하고 있는데 질량이 M이래. 그러면은 충돌 전의 운동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EMV가 되겠죠. 그때 B는 뭐 하고 있냐면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다면 운동량이 0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충돌하는 두 물체는 서로 같은 양의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작용하는 힘이 있을 텐데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같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충돌하는 시간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FT 값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 똑같고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A가 지금 플러스 EMV이고요. 나중 운동량을 구했을 때 그 운동량의 변화가 있다면 B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가 그 크기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운동량이 플러스 EMV인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3P라고 나와 있네. 여기가 충돌 시점이겠죠. 갑자기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그럼 충돌 전, 충돌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충돌 전의 운동량이 3P예요. 근데 우리가 구한 충돌 전의 운동량은 EMV죠. 그래서 EMV는 3P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그냥 P잖아요. 그러면은 P는 물론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끼워 놓을게요. 그러면은 3P가 EMV이면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3분의 2MV겠죠. 3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P인데 그건 우리가 MV 꼴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MV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을 비교해 보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8MV만큼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A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변했다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테니까요. B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테고 B의 운동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8MV만큼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왜냐면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운동량이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8MV가 됩니다. 우리가 구한 건 나중 운동량이니까 나중 속력의 비를 구하려면은 운동량과 속력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운동량입니다. 여기서 속력을 구하려면은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 3분의 2MV를 질량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3분의 8mv를 질량으로 나눌 텐데 질량이 3m이죠. 그래서 3m으로 나누면은 9분의 m 나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은 3대4가 나오네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A가 운동량이 충돌 전후를 비교했을 때 3분의 8mv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감소를 했다고 칩시다. 감소를 했죠. 그러면은 B는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증가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얘는 운동량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변한 양은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량이 바뀌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운동량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감소한 만큼 얘는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해볼까요? 얘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2mv죠. 얘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2mv죠. 그쵸? 이렇게 충돌 전과 충돌 후는 보존이 됩니다. 뭐가? 운동량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선생님이 안 알려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물리학 1의 그 범위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 운동량이 처음에 3P죠. 근데 그게 2mv래요. 그러면은 3P는 2mv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3P인데 나중에 마이너스 P가 됐네요. 몇만큼 변했어요? 4P만큼 변했죠? 그럼 얘도 4P만큼 변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0이었으니까 둘이 더한 게 3P라면은 둘이 더한 게 3P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P가 되겠죠. 이렇게. 운동량이. 그래서 3P가 2mv니까 마이너스 P는 3분의 2mv.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4P는 몇 mv예요? 이거를 3분의 4배 하면은 3분의 8mv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질량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질량 나누고 얘는 이제 3m으로 나눠야 되니까 9분의 8. 그래서 3분의 2 대 9분의 8 하면은 3대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2번은 I는 FT에서 T를 증가시켜서 힘을 좀 덜 받게끔 이렇게 하는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가 적용되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쓰면 될 것 같고 283번은 에어백이 없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했는데 에어백이 있을 때는 A라는 에어백, B라는 에어백이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누가 더 안전한지 A가 조금 더 안전하겠죠. 걸린 시간도 크고 그 다음에 힘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82번, 3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8반 수업 하면서 녹화한 거를 종합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저번에 자동차의 안전장치들 몇 개를 프린트로 설명을 해줬죠. 그 중에서 성격이 좀 다른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예요? 범퍼랑 에어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원리로?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우리가 받는 힘을 감소시키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건데 안전띠는 어때요? 안전띠는 왜 대답을 안 해? 안전띠는 관성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우리 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질이 다르다고 했지.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은 그냥 이 원리를 이용하는데 안전띠는 관성에 의한 우리 몸이 위험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줄인다. 어때요? 틀리죠?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죠. 니은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다. 맞죠? 디귿 안전띠는 인체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쵸? 맞죠? 이게 관성이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번 보게 되면은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이 문제는 많이 봤을 거야.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집에 실려 있기도 하고 방과 후 했던 사람들은 또 봤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본 문제일 텐데 A는 빨대 입구, 그러니까 우리 입에 가깝게 발사체를 놓은 거고, 그 다음에 B는 출구에 가깝게 발사체를 넣은 거예요. 이랬을 때 A랑 B가 붑니다. 부는데 힘이 거의 어때? 평균 힘이 비슷하죠. 그치? 그래서 똑같은 힘을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에서는 이 발사체가 받는 시간이 어떨까요? 길어요. 그렇지. B는 짧아요. 그래서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A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 곱하기 시간값이 A가 크겠지? 그래서 A가 받는 충격량이 큽니다. B가 받은 충격량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이거를 힘 시간 그래프로 봤을 때 넓이잖아. 충격량은 넓이죠. 그래서 이 충격량이 큰 게 넓이가 커야 돼. 그럼 A에 해당하는 건 P일까요? Q일까요? Q요. 그렇지. Q가 넓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A는 Q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니은 먼저 풉시다. 니은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이다. 어때요? 틀렸죠. A에 해당하는 건 Q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나에서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발사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맞죠?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 맞죠. 디귿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건 어때요? 맞아요. 왜 맞아요? 그렇지.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잘 배웠네요. 얘가 정지에 있었는데 정지에 있었죠. 그 운동량이 둘 다 0일 텐데 충격량을 많이 받아. 그러면은 그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크겠지. 반대로 얘는 충격량이 적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얘가 클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다는 소리는 속도가 크다는 소리겠죠. 질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A가 B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죠. 3번은 질량 M짜리 속도 V로 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 M짜리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운동량이 둘 다 처음에 MV로 갖고 있겠지. 근데 충돌 후에 정지하고 충돌 후에 정지해요. 그럼 운동량이 둘 다 몇이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나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때요?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량이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작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은 F는 T분의 I로 하라고 했어. 근데 어차피 충격량은 같고요.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렸냐면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그럼 가가 이 값이 작겠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오래 걸렸으니까 평균이면 작겠지. 그래서 평균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것도 틀렸네요. 이해됐죠? 기억은 바로 봅시다.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MV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기억입니다. 4번 봅시다. 그림 가는 4번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 푸는 거 보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 방과 후 시간에 들었던 학생들은 한 번씩 봤을 거야. 그치? 사랑이 기억나? 이거 푼 거 기억나요?
방금 열심히 안 들었네. 생각나요? 그쵸? 방과후 시간에 한 두 번인가 풀었을 거예요, 아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고 있는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내가 힘을 주기 전에 운동량을 몇을 갖고 있을까요? 속력이, 질량이 나와 있네. 처음에 운동량 몇이야? 그치, 플러스 방향으로 2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물체에 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F인 힘을 작용시켰대. 그럼 내가 힘을 줬으니까 이 물체의 속력은 변하겠네. 그쵸? 일단 힘을 받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잖아. 그래서 충격량, 힘을 받았을 때 어떠한 시간을 힘에 다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이제 여기 FT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힘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소리고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소리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뜻해요? 그렇죠. 얘가 이제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우리가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물체는 처음에 2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물체에 이 넓이만큼의 충격량을 가했다. 다시 말하면 이 넓이만큼의 운동량을 변하게 했다라는 소리야. 그죠? 이 넓이가 몇인데? 40. 그러면은 원래 20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40만큼 변하게 했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뭐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게 했겠지. 그러면은 충격량은 몇이 될까? 2초 후의 충격량은 몇이 돼요? 60이 되겠죠. 원래 20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40만큼 충격량을 줘서 얘는 60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이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잖아. 2초 후의 운동량이잖아.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2초 후에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2초 후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2초 후의 속력이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이거야, 이거. 2초 후의 속력. 그럼 질량이 2kg이니까 속력이 몇이 나와야 돼요? 30만큼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얘가 운동량이 60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속력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는 8번 빼고 5번부터 5, 6, 7, 9 이 문제는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들인데 안전장치는 그냥 여러분들이 INFT만 떠올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띠를 제외한 것들은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감소시킨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선생님이 지금 5, 6, 7, 9를 바로 풀어볼게. 한 번에. 5번. 안전모, 자동차 범퍼. 이거 다 안전장치죠? 그럼 기억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이건 딱히 물리량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의 통념을 물어보는 것 같아. 이것들은 충격을 흡수한다. 맞죠? 충격 흡수하는 장치들이지. 니은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한다. 맞죠? 충격량을 감소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왜냐면 범퍼가 있다. 범퍼가 있는 애. 그 다음에 범퍼가 없는 애. 이거를 비교해 볼게. 얘 둘이 벽에 부딪혀요. 그럼 벽에 부딪히면은 정지한다고 칩시다. 근데 범퍼가 있든 없든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P. 얘도 P라고 가정을 할게요. 범퍼가 있어도 없어도 운동량 P를 가질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벽에 충돌해서 정지했어. 그럼 운동량이 0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얘도 운동량이 0이 됐다는 소리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가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범퍼가 있든 없든 운동량의 변화는 같다라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충격량은 같은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범퍼를 단다고 해서 충격량이 감소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이해가 됐나요? 충격량이 감소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힘이 감소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6번. 범퍼는 시간을 감소시킨다. 어때요? 아니에요. 범퍼는 시간을 늘려주죠. 그치? 그래서 얘는 틀렸고. 에어백은 충돌할 때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해주기 위한 장치야. 이거 어때요? 아니에요. 이런 장치는 안 닿으니만 못하죠. 그치? 사람이 받는 힘을 크게 해준대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얘도 틀렸고. C가 답이겠네, 그러면. 안전띠를 매면 몸이 의자에 고정되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위험을 방지시켜줘. 맞죠? 7번.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 범퍼 맞고, 보호대 맞고, 매트 맞아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1초 만에 풀 수 있겠지, 이제. 뭔가 안전장치 나왔는데 안전띠가 아니다 싶으면 다 이거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 다 그렇게 풀면 돼요. 알겠지? 아니, 터무니없이 이상한 거 나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웬만한 안전장치들은 다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왜냐하면 충돌 시간 늘리려고. 범퍼 충돌 시간 늘리는 거, 보호대 충돌 시간 늘리는 거야. 그러면 답은 2번이겠죠. 시간을 길게 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해했지? 8번은 물체가 있었는데 운동하고 있었는데 정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한 경우죠. 여기까지 알겠지? 그랬을 때 그 받은 충격량 몇이에요? S요.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S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S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니은은 바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 볼까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물체가 지금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이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물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 운동하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벽과 충돌을 하게 되면 벽은 물체를 어느 쪽으로 밀까? 그치? 얘가 이렇게 물체가 벽을 이렇게 미니까 벽은 물체를 이렇게 밀겠죠. 그래서 물체가 벽한테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속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속력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줄어들어요. 그렇지. 잘하네. 운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 그다음에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T분의 S이다. 평균힘 F는 T분의 I에 대입만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충격량은 S 대입하면 되고요. 시간은 여기 걸린 시간 라지 T 집어넣으면 이거 맞네요. 그래서 디귿 맞죠.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10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과 충돌하는 후 정지한 모습을. 근데 일단 얘의 질량, 뭐 속도 이런 건 안 나와 있네요. 그쵸? 하지만 둘 다 정지를 했고 그 정지하는 동안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넓이가 나와 있네. 그럼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받은 뭐예요? 그렇죠. 받은 충격량. 그래서 A는 충격량을 몇 만큼 받은 거야? 2S. B는 3S.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받은 충격량이 커요? B요. 그래서 일단 4번, 5번 중에 하나겠네. 그죠?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도 비교를 하래요. 평균 힘은 F는 T분의 I로 구하는데 걸린 시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고 충격량 대입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 A의 평균임 A의 평균임 A는 걸린 시간이 충돌하는 시간이 몇 초 걸렸어? T초. 충격량은 ES. 그렇지. 그 다음에 B가 받은 평균임은 몇 초 걸렸어요?
ET 걸렸고 충격량은 3S. 이거를 비교하란 소리야. 그러면은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는 2, 여기는 2분의 3. 누가 커요? 2요. 그렇지. FA가 크죠. 그래서 FA가 더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 답이 4번입니다. 11번은 A는 야구공을 그냥 받는 거고 B는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하나는 P같이 힘의 분포가 생기고 하나는 Q같이 생기는데 A에 해당하는 건 P일까요? Q일까요? P, 그렇지. P가 이제 A에 해당하는 겁니다. Q가 B에 해당하는 거고. 왜냐면 B는 뒤로 빼면서 받았으니까 걸린 시간이 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넓이는 같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봐볼게. 기억, A의 그래프는 P이다. 맞아요? 맞죠. A의 그래프는 P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면? 그쵸, 같아요. 왜냐면 넓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쵸.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커요? A가요. 그렇죠. 왜냐면 A는 뒤로 빼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짧아요. 충격량은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짧으니까 그만큼 받는 힘은 크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얘 틀렸네. 답은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12번. 원래 정지해 있던 물체를 스틱으로 밀었더니 10m/s라는 속력을 갖게 됐대. 그리고 스틱으로 미는 동안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쵸? 이랬을 때 물어본 게 뭐냐? 기억과 니은을 물어봤는데 기억이 먼저 뭔지 봅시다. 따라서 0초부터 20분의 1초까지 20분의 1초까지 힘을 줬네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기억이네.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이 넓이를.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야겠지?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운동량이 몇이야? 0이었어요. 그치? 근데 내가 스틱으로 밀어서 운동량이 몇이 됐어? 10이 됐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10.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10. 그래서 받은 충격량은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운동량이 10만큼 변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일 텐데 물체가 받은 평균힘은 항상 F는 T분의 I의 대입. 그렇지. 시간은 몇 초? 20분의 1초. 동안 충격량은 몇 만큼 받았어요? 10만큼 받았어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200. 그렇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3번. 평균힘의 크기 작아지는 거.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 기억, 에어백 맞고, 보호대 맞고, 에어매트 맞아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거 따로 안 풀게요. 14번 같은 문제가 읽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빨리 읽고 어떤 실험을 한 건지, 탐구를 한 건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선생님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가 실험은 뭘 한 거냐면 강하게 불 때랑 약하게 불 때를 비교한 거야. 읽어보면 알겠지? 그랬더니 실험 결과 강하게 분 게 어떻게 나갔대요? 밑에 결과 나와 있잖아. 더 멀리. 그렇죠. 더 멀리. 그 다음에 나랑 다는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나는 빨대 긴 거에 발사체 놓고 분 거고 다는 똑같은 상황인데 빨대를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 다를 또 비교를 했더니 하는 문제죠. 그냥 비교를 하는 문제죠. 일단 가를 먼저 볼게. 강하고 약하게 똑같이 동시에 불었는데 강한 게 더 멀리 갔다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으면은 멀리 간 건 이거잖아. 그쵸? 뭐 1번, 2번 봤을 때 1번이 더 멀리 갔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가려면 처음에 발사체가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속력이 어때야 돼?
더 커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수평 방향의 속도가 빨라야 이건 중력 파트에서 배웠죠.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빨라야 그만큼 이거 어차피 낙하 시간은 똑같으니까 y축 시간 똑같으니까 이만큼 이 거리를 수평 방향의 거리를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더 멀리 간다는 소리는 처음에 나올 때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속력이 빠르다라는 소리는 운동량이 크다라는 소리겠지. 그쵸? 기억, 가에서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다. 맞죠? 충격량을 많이 받아야 운동량이 그만큼 많이 변하게 되고 그만큼 운동량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다음 뒤에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힘을 받은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맞죠? 나랑 다는 길이에 따른 건데 길이가 곧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에 따라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맞죠? 디귿,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어때요? 맞아요. 똑같은 힘을 줬는데 작용하는 시간이 얘는 길고 얘는 짧으니까 그만큼 충격량도 나가 다보다 크겠죠. 답이 5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제 통합과학 1등급 만들기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것은 A와 B가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은 어때요? 자신감 있게. 같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A가 B한테 충격량을 예를 들면 100만큼 줬다. 그래서 A가 운동량이 100만큼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A가 B한테라 했나? B도 A한테 충격량을 100만큼 주는 거야. 그래서 B도 충격량이 100만큼, 운동량이 100만큼 바뀌어야 돼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A는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에요? 밀기 전에 360 플러스 방향으로 36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B는 그렇죠. 플러스 8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2초 때 갑자기 속력이 바뀌었네. 그러면 속력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이때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2초일 때 A가 B를 밀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B가 나중 속력이 5m/s가 된 거예요. 그럼 B의 충돌 후에 운동량을 구할 수 있겠죠. 질량 40kg짜리가 5m/s의 속력을 갖고 있어요. 운동량 몇이야? 그치, 200이 된 거죠. 그러면 원래는 80이었는데 200이 됐대요. 그러면 운동량이 몇 만큼 바뀐 거야? 120만큼 바뀐 거죠. 120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A가 B를 플러스 방향으로 밀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바뀐 거야.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면서 충격량이죠. 알겠지? 그러면은 B가 운동량의 변화가 120이면 A도 운동량의 변화가 12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충격량은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A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받는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120만큼 변해야겠지.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이 몇일까요? 그렇지. 플러스 240일 텐데 나중 운동량이 240인 거고 우리는 나중에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질량 곱하기 속력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이 몇이에요? 60. 그러면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속력 몇이에요? 4여야 운동량이 240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기억,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진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20이다. 맞죠? 해보니까 맞았어요.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4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